네, 6월 모의평가 문항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죠. 그러니까 그 작년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화학과 우리생활 그쪽 파트하고 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반응열하고 두 개를 붙여서 하나의 문항으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뭐 문제는 되게 쉬우니까 기억. 에테는 탄소화합물이냐?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은 탄소가 주축이 돼가지고 수소나 산소나 다른 물질들이 붙어있는 그런 화합물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얘는 탄소가 주축이 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탄소화합물이 맞지 뭐. 이때 중요한 워딩은 탄소화합물이냐 또는 탄화수소냐. 이 두 가지 워딩만 조금 구분하시면 되고. 다음에 니은을 물에 녹이면 염기성이냐. 이 산이라고 써놨잖아. 아세트 산하고 산. 그렇지? 따라서 염기성 아니고 산성.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다음에 얘를 묻힌 솜으로 피부를 닦으면 어쨌든 간에 시원해진대. 왜? 애가 열을 흡수하니까. 따라서 이 마지막 과정은 흡열 과정이다. 그거 묻는 것이 바로 디귿이지 뭐. 그렇지? 따라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된다. 어렵지 않지? 다음. 자, 화합물 A, B하고 C, D의 화학결합 모형을 보고 각각 누군지 우리가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 플러스 전자 두 개 잃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거든. 그럼 다시 원래대로 2 플러스 전자 두 개를 더해주면 원래 애가 된다는 거니까 너는 마그네슘 2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2 마이너스 두 개가 더 와서 이게 된 거거든. 그러면 원래는 그렇지 2 마이너스 두 개를 빼라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빼면 산소 2 마이너스 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여기에 전자 한 개 더 더해. 그러면 원래 원소가 나올 거야. 해서 Na 플러스인 거고. 얘는 1 마이너스 하나를 빼. 그러면 원래 녀석이 나올 거야 이거죠. 그렇지? 그 재작년이었나 하여튼 그때 수능에서 껍질 3개짜리 있었는데 그 칼슘인가? 칼슘 2 플러스 찾는 거였는데 이게 버릇 삼아서 마그네슘 2 플러스라고 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따라서 이게 요거 할 때는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첫 페이지 특징이잖아. 쉬운데 빨리 풀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큰일 나는 거야. 첫 페이지는 빨리 풀어도 옆에 친구랑 시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그냥 차분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될 거야. 그러면 A, B, C에서 이 주기는 산소하고 플로린 두 가지가 맞고 A는 마그네슘, 금속이잖아. 그래서 땡, 틀렸고. 다음에 BD2. A랑 E 만났잖아. 그 비금속끼리 붙어 있으니까 공유 결합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온 결합이 아니지. 땡.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가 되는 거야. 됐죠? 다음. 요거는 몇몇 친구들은 옆에 이게 화학 반응이니까 화학 반응식을 쭉 써가지고 쓰는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3번 문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결국 화학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사라지는 게 누구냐, 개수가 감소하는 게 누구냐, 그걸 화살표 왼쪽에 쓰고 반응물. 그리고 개수가 증가하는 게 누구냐, 그 물질을 화살표 오른쪽 생성물로 쓰고 그리고 그 앞에 개수라는 건 그들의 변화율, 변화량의 그 비를 쓴 거잖아. 그치? 따라서 보기에서 화학 반응식이 맞냐 안 맞냐 물을 땐 감소한 거 왼쪽 썼는지 증가한 거 오른쪽 썼는지 그리고 그 변화비를 제대로 썼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여기에서 화학 반응식이 얼마인지 묻지 않았으면 그냥 쭉 해가지고 화학 반응식 다 쓰기보다는 변화량만 써주면 되거든. 따라서 이렇게 생긴 게 2가 증가했고 그렇지? 다음에 요 3개였는데 애가 2개니까 애는 하나 사라졌고 그 다음에 XY 붙어 있는 거 있죠? 두 덩어리 있었는데 없으니까 너는 2개 사라졌어. 요 정도만 해놔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 그럼 기억 보기가 전체 분자수 몇 덩어리 있냐니까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가 하나, 둘, 셋, 4덩어리 됐으니까 개수가 같지는 않고 다음에 생성물은 증가한 게 생성물이잖아? 마이너스 붙은 게 반응물이고 그래서 반응물은 2종류인데 생성물은 한 종류죠. 그렇지? 그래서 한 가지에다가 맞고 4물의 XY2, 애가 XY2인데 여기는 플러스 2거든. 플러스 2가 아니고 플러스 4래요. 플러스 4. 그러면 여기 쓴 색깔의 이 숫자보다 몇 배? 2배만 시키면 돼. 그럼 애는 2개 사라지고 애는 4몰이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Y2, 애가 Y2잖아. 1몰이 아니고 몇 몰? 2몰이 사라진다가 맞는 말이죠. 오케이? 따라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인 거야. 알겠지? 다음. 네, 이제 4번. 그 탐구 활동인데, 가설 다 나와 있고요. 그 가설의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실험 설계를 했겠죠. 그치? 그 가설을 보면 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냐?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분자여야 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해차더니 기억은 극성인데 어머 무극성인 게 있어. 이 조건에 안 맞잖아. 그렇지?
따라서 가설은 옳지 않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기억하고 니은 물질을 찾는 건데 조건이 기억은 극성이 돼야 되고 니은은 무극성 분자여야 되고,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이거 형태가 탐구활동이지 내용 자체는 분자거든요. 분자의 극성? 그럼 우리가 극성 분자의 조건이 뭐가 있어? 중심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거나, 그렇지? 또는 주변에 붙은 게 서로 다른 게 서로 섞여서 붙어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하면 얘는 극성 분자잖아, 그렇지? 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극성 무극성을 판단하시면 돼. 그래서 보기에서 걸리는 거 싸그리 날리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의 추가 조건이 있죠. 결합 자체가 전부 다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나는 이 실험 자체를 극성 공유 결합을 한 분자를 놓고 내가 찾아놓은 거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분자들도 전부 다 극성 공유 결합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극성 공유 결합은 다른 원자들끼리 붙어 있으면 되잖아. 즉 O2 같은 것끼리 붙었으니까 얘네들은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험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억은 극성 분자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CF4 얘는 중심에 비공유 없고 주변에 다 같은 게 붙었으니까 뭐 그렇지 무극성 분자잖아. 따라서 기억 보기에 또 안 맞는 거야. 그럼 이렇게만 몇 개 치워도 답은 하나밖에 안 남잖아. 몇 번? 5번. 알겠죠? 따라서 4번은 탐구 활동인데 내용상으로는 분자의 극성 따질 수 있어? 그 다음에 결합의 극성 따질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것이 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분자를 찾으라고 돼 있어. 따라서 여기 있는 분자들이 전부 다 극성 공유 결합을 해야 돼. 이 조건. 그리고 기억은 극성이고 니은은 무극성이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찾으셔야지 될 겁니다. 차분하게 읽어보신 사람들은 하는 거 없이 그냥 천천히 해서 다 풀 수 있었을 거야. 다음 갑시다. 네, 이제 동적 평형인데 우리가 동적 평형 문제는 주로 이제 예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 상평형. 그렇지? 물에 뭐 액체가 뭐 수증기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용해 평형이 있었는데 얘는 물 대신에 아이오딘 쓴 거야. 그런데 얘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지. 뭐 어쨌든 얘도 상평형이지 뭐 있어. 그렇지? 따라서 이 고체가 표면으로 날아갔어. 이거를 승화 속도라고 할까? 근데 둘 다 승화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 이것도 승화죠, 뭐. 그치? 그런데 이렇게 날아가는 게 이쪽 파트는 온도가 일정하거든. 그럼 날아가는 승화되는 속도는 온도에 비례한다. 근데 온도가 일정이니까 애도 일정하게 되는 거죠, 뭐. 자, 그리고 맨 첫 번째 내가 고체만 집어넣었거든? 그러면 당연히, 고체가 기체되는 승화. 이걸 이렇게 표시합시다. 이렇게 승화되는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일정하고, 내가 고체만 넣었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승화, 그러니까 기체에서 고체로 들어오는 이 승화 속도는 0부터 출발할 거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얘는 온도거든. 그럼 얘는 안 변해. 안 변하는 상태에서 ET일 때 평형에 도달했다 했거든. 평형이면 두 개의 속도가 같아야 되는 거야. 시간이 ET일 때. 그럼 이 두 개가 만나야 되는데 얘는 안 변한다니까? 그럼 만나는 방법 뭐 있어? 이 녀석이 올라가야지. 오케이? 따라서 이 속도는 점점점 증가하는 거고 이 속도는 일정하고 그 시기가 바로 ET라는 거야. 그러면 기체가 되는 속도가 오케이? 고체가 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니까 언제까지? ET 전까진. 그러면 점점 기체의 양은 많아지겠죠? 따라서 A보다 B가 더 큰 거고 이때부터는 동적 평형이니까 평형의 뜻이 뭐야? 양은 일정하다. 속도는 같고 양은 일정하다 이거지. 따라서 B하고 X는 같아지게 되는 거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X하고 A는 누가 더 크냐 물어본 게 기억이고 그 기억은 맞잖아. 다음에 T일 때 기체가 고체로 되는 승화되는 반응은 항상 일어나죠. 동적 평형이잖아. 정적 평형이 아니고 동적. 그래서 이 두 개의 속도는 두 개의 반응은 항상 일어난다. 그래서 그거 물어본 게 니은이고 다음에 디귿은 ET일 때가 평형이거든. 양은 일정하다. 속도는 같다지. 따라서 이 속도는 같으니까 1이다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야. 됐지? 다음. 네, 요거는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보고 분자를 그리는 건데 주어진 자료가 전체 구성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 합이 나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을 원칙적으로 그리는 방법은 이 모든 원자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는 몇 개냐?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요건 안 나왔으니까 이걸 먼저 하자고. 이 YZ3 원자가 4개거든? 그럼 원자 4개인데 옥텟 만족하려면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8개씩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따라서 8888에서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을 만족하려면 전체 전자는 몇 개가 있어야 돼? 4 곱하기 8에서 32개의 전자가 필요한 거지. 32개. 그런데 현재 가진 게 26개밖에 없거든. 그럼 몇 개가 모자라? 여기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6개의 전자가 모자라는 거지. 그럼 이 6개의 전자를 뭐? 그렇지, 공유한다는 거야. 따라서 이걸 1번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뭐 구할 수 있냐 하면 공유 전자쌍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6개의 전자를 공유해야 되니까 공유 전자쌍은 3쌍 되는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원자 3개잖아. 그럼 각각 888 전자 가지려면 83, 24개의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16개밖에 없으니까 몇 개? 8개 전자를 공유해야 되고 그럼 공유 전자쌍은 몇 쌍? 4쌍 되는 거지 뭐. 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중심 원자 Y잖니. 그럼 공유 전자쌍 3쌍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그러면 Y는 공유 3쌍이니까 누구야? 질소고 Z는 공유 1쌍이니까 플로린이고 그치?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W하고 X인데 탄소하고 산소 남았는데 중심 원자 탄소겠지. W. 탄소가 공유 전자쌍이 산소보다 더 많으니까 따라서 애가 C고 애가 O2가 되는 거지 뭐.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억은 바로 풀면 되잖아. 원자과 전자수 14족이니까 4고 16족이니까 6이거든. 그럼 6이 12에 4 더하면 얼마? 오케이, 16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억은 16이다가 맞고 그리고 X는 산소죠. 플로린 아니고요. 그럼 마지막에 YWZ가 W는 탄소고 Y는 플로린이고 Z는 질소거든. FCN. 그래서 공유 4쌍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럼 YWZ의 비공유 전자쌍은 플로린의 3쌍이 있고 질소의 1쌍이 있지? 그럼 전체 몇 쌍? 오케이, 4쌍. 그래서 4이다가 되고, 그렇지? 또는 우리 여기에서도 구할 수 있어. 16개 중에서 8개를 공유해야 되거든? 그럼 몇 개를 공유하지 않아? 8개는 비공유한다 이거야. 8개의 전자가 비공유. 그럼 비공유 전자쌍은 나누기 2 하시면 되니까 몇 쌍? 4쌍이다. 그렇지? 그래서 니은. 하여튼 원자과 전자수 나왔을 때 이 문제 자체의 의도는 야, 너희들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공유 전자쌍하고 비공유 전자쌍 구할 수 있어? 그거 묻는 거야. 그 개념적인 걸 묻는 거라고. 오케이? 따라서 요 6번에서 원자과 전자수 가지고 공유 전자쌍 구하는 건 꼭 좀 하나 체크 좀 해놓으시고요. 오케이? 다음 갑니다. 네, 금속 반응, 금속이 산화하는 반응과 그 입자 개수에 대한 거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금속 반응은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여기에도 써놨잖아, 마지막 줄에.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 금속 수용액에다가 내가 금속을 집어넣은 거거든. 즉 이온을 더 넣은 게 아니야. 그럼 여기에 있는 전체 음이온의 양은 일정하겠지. 반응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음이온의 전해량 총합은 일정할 거고 그러면 그렇지. 양이온의 전해량 총합도 일정해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금속을 추가해서 반응을 시킬 땐 양이온의 전하량 총합은 일정해야 돼. 그럼 내가 이거를 활용을 할 건데 그 반응을 하다 보면 이 애가 반응하면 이 금속이 양이온으로 변하겠죠. 그치? 그럼 애가 양이온으로 변하니까 애만 놓고 보면 양이온 전하가 증가하는 거야, 전하량이. 그런데 전체 양이온의 전하량 총합이 일정하려면 여기서 이온으로 있던 게 따로 고체 금속으로 석출이 돼야 되거든. 따라서 이 말을 따르게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이온이 된 녀석, 그러니까 이온된 녀석의 전하량 총합하고 석출된 녀석의 전하량 총합이 같다는 거. 이전 교과 과정에서는 금속 반응과 양적 관계가 엄청 고난도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요 7번 문제는 그냥 발가락의 때 수준인 거지. 그런데 고난도를 풀던 요 문제를 풀던 가장 많이 쓴 게 이거야. 그러니까 증가한, 정확히 말하면 증가죠. 증가한 이온의 전하량 총합하고 석출된 건 감소야. 감소한 이온의 전하량 총합이 같다는 거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전체 3 플러스짜리가 5개 있었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애가 3개가 남아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는 B-이온일 거고 BN 플러스일 거고 또 하나는 석출된 A겠지. 근데 기억이 A인지 B-이온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야, 하나는 석출된 거고 하나는 이온된 건데
너 세 덩어리하고 너 두 덩어리하고 전하가 같아야 돼. 요거 쓰는 거예요. 일단 이꼴. 석출된 만큼 이온이 생겨야 되고 이온이 생긴 것만큼 속출되는 거야. 뭐가? 전하량이. 야, 그러면 3 곱하기 기억이 2 곱하기 니은이니까 각각의 전하비는 몇 대 몇? 3 곱하기 기억의 전하 2, 2 곱하기 니은의 전하 3 해서 기억과 니은의 전하량비는 2 대 3이다. 오케이? 하나는 2 플러스 하나는 3 플러스다 이거지. 근데 A가 3 플러스잖아. 그러면 이 N은 얼마? 2 되는 거지 뭐. A가 B인 거야, B. 따라서 니은 기억이 BN 플러스다가 맞고 그리고 N은 3이 아니고 2인 거죠. 됐지? 그럼 이제 마지막 기억 보기 A3 플러스는 이 녀석이 A가 됐잖아. 3에서 0으로 산화수가 감소했지. 환원됐지. 이거는 마지막 주의사항. 환원됐으니까 산화제지. 환원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뭐 또는 전화 똑같아. 5, 3, 15. 전체가 플러스 15 돼야 돼. 그런데 애가 3, 3은 9 플러스야.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합쳐서 플러스 6 돼야 되거든. 오케이? 그런데 네가 3 플러스면 3, 3은 9니까 안 맞잖아. 그럼 네가 3 플러스가 돼야 돼. 그러면 2, 3은 6인 거고. 오케이? 그럼 너는 2 플러스짜리인 거야. 됐지? 그래서 너는 B 이온인 거고 너는 A가 속출된 거야.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렇죠? 또는 이걸 좀 더 많이 쓰긴 해요. 증가 이꼴 감소해서. 알겠지? 이게 7번. 금속은 계속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 푸는 걸 잘 좀 정리 좀 해놓으세요. 다음 갑니다. 전자 배치를 보고 각 원소가 누군지 우리가 찾는 거지. 근데 표는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YZ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거든. 그래서 XYZ가 누군지 찾아도 되고요. 우리 주기율표에 맞춰서 오비탈 한번 그려볼까? 띵야, 띵야, 띵야. 오케이? 근데 한 요 급, 요 정도 급의 문제는 내가 목표가 1등급이다라고 하면 그냥 이걸 안 그리고도 이 연습이 충분히 돼 있어야지. 안 그리고도 요 표가 머릿속에서 싹 돌면서 X는 2, 3? 아니야. 4, 6이야. 넌 4, 6인데 네가 뭐 원자 번호가 Y가 더 커? 그러면 너는 6, 9야. 해가지고 너는 너는 네온 이렇게 바로 나오면 좋겠어. 근데 이제 그게 되려면 이전에 이걸 그려서 채우는 연습부터 좀 하셔야지. 이거거든. 여기에 XYZ가 있는데 2, 3주기라고 했어. 그럼 이제 첫 줄에 2, 3주기에서 하나는 S오비탈, 또 하나는 P오비탈 전자수거든. 그러면 이제 하나 확실한 건 S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2주기 리튬은 3개, 그 옆에는 전부 다 4개. 그 다음에 3주기는 5개, 나트륨은 그 옆으로는 전부 다 6개. 따라서 S오비탈 전자는 3개에서 6개 사이라는 거지 뭐. 그럼 3개, 6개 사이야. 그런데 이제 2, 3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럼 그걸 내가 저 숫자를 뻥튀기 시켜가지고 1로 오면 3. 그런데 그럼 P오비탈에 전자가 없잖아. 그럼 적어도 여기까지는 와야 되거든. 그럼 기본적으로 S오비탈은 전자 4개부터 출발이라고. 그러면 L을 4개라고 쓰면 오케이? N은 6개 되는 거고. 그치? 야, 그러면 S 4개, P 6개. 기억은 S, 니은은 P. 그러면 이제 S 4개, P 6개니까 누구겠어, X는? 요 위치, 네온 되는 거지. S 4개, P 6개 해가지고. 자, 그리고 원자 번호가 Y가 X보다 더 크다 했거든. 우리 전자 배치하면 S하고 P에 밖에 전자를 안 넣잖아. 원자 번호 20번까지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 여기 있는 전자 다 합친 값이 바로 뭐야? 그럼 원자 번호야, 이 자체가. 따라서 4하고 6이니까 원자 번호는 10번 되는 거고. 그럼 A보다 원자 번호가 더 커야 되니까 3배 곱해서 6하고 9해서 N은 원자 번호 15번. 이렇게 하셔도 되죠. 어쨌든 N은 S오비탈 전자 6개고 P오비탈 전자 9개니까 6, 7, 8, 9. 요 위치가 Y가 되는 거고. 그치? 마지막 Z는 이게 S오비탈 전자 3호는 없잖아요. 그치? N은 6개, 2배 시켜서 10개. 그럼 원자 번호 16번 되는 거고. S오비탈 전자 6개, Y 그리고 P오비탈 전자가 10개니까 6, 7, 8, 9, 10. 요 위치가 Z가 되는 거죠. 그렇지? 어쨌든 간에 8번은 조금 연습한 친구들은 그냥 어렵지 않게 너 몇 개 해서 풀었을 거라고. 일단 기억. 2주기 원소는 X 한 가지가 맞고 X에는 네온이니까 홀 전자가 없죠. 다음에 원자가 전자수는 누가 좀 더 오른쪽에 있냐 이거지.
참고로 18쪽은 원자과 전자수가 빵이야. 알겠지? 그건 좀 주의하시고. 따라서 Z가 Y보다 크지. 그래서 이것도 반대로 돼 있네.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인 거예요. 됐죠? 다음. 자, 동위원소의 원자량 나왔고요. 그리고 평균 원자량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평균값은 문자로 나왔을 때 평균값 구하는 건 그냥 전체 분의 밑에 전체 개수분의 전체 원자량의 합 그걸로 계산하는 게 편해요. 문자 나왔을 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분을 쓰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내분을 쓰면 평균 구할 때 좀 더 편합니다. 아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오케이? 뭐 숫자로 나왔을 때는 그럼 그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지. 숫자 나왔을 때는. 근데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나. 우리가 내분을 쓰는 이유는 특히나 동위원소가 두 종류일 때 내분을 쓰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원자량 10짜리가 있고 원자량 11짜리가 있는데 평균이 10.3 나왔다 치자고. 그러면 내분 쓰는 이유는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평균값이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두 개의 존재 비율을 따질 때 그게 워낙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분을 쓰는 거야. 즉, A랑 평균은 얼마 차이 나지? 0.3 차이 나잖아. 그치? 그게 바로 상대방의 비율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A랑 평균은 얼마 차이나? 0.7 차이 나잖아. 그게 상대방의 비율이라 이거야. 따라서 평균이 10.3이라고? 그러면 10짜리와 11짜리는 7대 3으로 존재해 하고 뽑는 거죠. 따라서 요 내용 묻는 것이 바로 요 문제인 거야.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자, A 원자량 M이잖아. A랑 N은 얼마 차이나? 2분의 1 차이 나지. 그게 상대방 너의 비율인 거고. 다음에 A랑 N은 얼마 차이나? 2분의 3 차이 나잖아. 그게 바로 너의 비율이라고. 따라서 두 개의 존재 비율은 몇 대 몇? 3대 1이라는 거야. 그럼 3대 1인데 이걸 퍼센트로 합쳐서 100%로 잡으라고 했으니까 N은 75%고 너는 25%가 되는 거지 뭐. 됐지? 기억은 뭐 구하는 건 아니고 누가 더 크냐 했으니까 뭐 당연한 거고요.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인데 니은은 1g이에요. 디귿은 1몰이고 한 덩어리고. 그럼 얘는 1g 같은 질량이라 이 뜻이야. 그때 주어진 양성자수는 양성자수 어떻게 계산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탄소가 있어. 원자번호 6번. 원자번호가 양성자잖아. 그러면 양성자 몇 개? 6개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애가 2몰이 있어. 그러면 전체 양성자는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원자 하나당 양성자에다가 이 녀석의 몰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양성자는 몰수 곱하기 원자당 양성자 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야, 동위원소가 무슨 수능 같아? 양성자 수능 같잖아. 그럼 결론 이 값은 몰수에 따라서 몰수에 비례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같은 질량이야. 같은 질량이면 무거운 게 개수가 더 많아? 가벼운 게 개수가 더 많아? 우리 화학 심리학과 몰에서 쌤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림, 저울 그림. 왼쪽에 하나, 둘, 셋, 네 개고 오른쪽에 두 개 있다고. 근데 질량 같대. 야, 질량 같은데 얘가 개수가 왜 적어? 무거우니까. 너는 왜 개수가 더 많아? 가벼우니까. 따라서 이 녀석의 몰수는 질량 같을 때 무거운 것보다 질량수 큰 게 무겁잖아.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게 네가 몰수가 더 많어. 따라서 양성자 수도 네가 더 많어. 따라서 1보다 크다를 눈에 힘 빡 주면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돼. 디귿보기는 1몰에 들어있는 디귿보기는 핵심 워딩이 이거야. 전자수. 원자잖아. 그럼 거기에서 전자수는 무엇과 같은 거지? 그래. 양성자수. 그럼 여기 있는 전자수. 얘랑 같은 문제인 거야. 양성자수 구하라 이 뜻이야. 그런데 이 두 개 동위원소니까 양성자수는 같거든. 그럼 뭐만 따지면 돼? 몰수만 따지면 돼, 결론은. 그런데 둘 다 디귿보기는 1몰이잖아. 너도 1몰, 너도 1몰. 몰수도 같네. 그럼 이 값은 1 돼야 되는 거지. 땡. 됐지? 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된다. 그래서 9번 문제는 평균값 가지고 두 개 비율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오케이? 그게 기억인 거고. 이제 니은하고 디귿 같은 경우는 야, 동위원소 양성자 수는 같다는 거 알아? 그리고 중성자 수 차이가 질량수 차이라는 거 알아? 그 내용. 그리고 원자니까 전자수가 양성자 수와 같아. 그리고 마지막 1g 같은 질량 처리하는 거. 뭐 가지수는 좀 많아 보이는데 별거 뭐 다 같은 내용이죠, 그게. 다음 가자.
자, 10번은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YZ인데, 이야, 이 원자가 전자수 마이너스 홀 전자수는 간혹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외우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뭐 1족은 0, 2족부터 둘, 4, 6 이렇게 나가는 거 외웠었는데, 이거는 원자가 전자수분의 홀 전자수. 그러니까 첫 번째 원자 번호는 너 세 칸이야. 너 세 칸 차이야. 세 칸 차이라 이 뜻인 거고, N은 원자가 전자수분의 홀 전자수를, 이건 우리가 뭐 봤던 자료들은 아니잖아. 그렇지? 이걸 해줘야 돼. 그런데 그 값이 상대값이거든. 상대값은 기억은 의미 없어. 어차피 구해야 되는 거니까. 6, 3이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이 두 개가 몇 대면 2대 1이라 이 뜻이야. 그러면 저 값을 내가 딱 보자마자 일단 써놓고 2대 1인 걸 찾아야 되겠구나. 그 판단이 문제를 읽고 문제를 읽고 나서 한 10초 내로 판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홀 전자수는 1빵, 1, 2, 3, 2, 1 빵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원자가 전자수 1부터 0, 마지막 7, 0.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자료 원자가 전자수분의 홀 전자수를 하면 N은 원자가 전자수 1, 1이니까 1분의 1이니까 1. N은 0이죠. 그 다음에 N은 3분의 1. N은 4분의 2니까 2분의 1. N은 원자가 전자수 5, 홀 전자 3인 거고, 원자가 전자수 6인데 6분의 2니까 너는 3분의 1. 원자가 전자수 7이니까 7분의 1. N은 뭐 0, 0이니까 뭐 패스. 그렇죠? 패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2주기 쭉 선거 놓을까? 이쪽은 3주기. 2주기와 3주기에서 XYZ가 걸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저 값이 Y하고 Z는 이게 2대1 차이 나야 되거든. 2배 차이 나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서 2배 차이 나는 게 3분의 1 2배에서 없고, 얘 2배에서 없고, 애도 없고, 그렇지.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Y보다 Z가 원자 번호 3개 차이거든. 3칸 가서 딱 절반 돼야 되니까 너 3주기 1족 나트륨. 그리고 너는 3주기 14족 교소 위치겠구나. 그럼 마지막 X는 여기서 거꾸로 3칸 가면 되거든. 1칸, 2칸, 3칸. 요 위치가 X가 되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X는 요 실제값이 3분의 1인 거고. 오케이? 뭐 상대값이니까 왼쪽에 실제값 쓸게. Y는 요 실제값이 1인 거고. 그런데 기억을 맞추려면 몇 배씩 해야 되지? 6배제. 그럼 애도 6배 시키면 되니까 기억은 2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1번은 땡. 됐죠? 다음에 홀 전자수는 X하고 Z가 같냐? X는 2고 Z는 2니까 니은은 맞죠. 다음에 이거 제일 기온화 에너지는 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하니까 X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2, 3, 5, 6 붙어 있을 때나 왼쪽 게 크지. 2, 3, 5, 6 아닌 이상엔 오른쪽 게 크죠. 따라서 X가 1등, 애가 2등, 애가 3등.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이.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죠? 다음. 자, 분자 루이스 구조식에선 절대 루이스 구조식은 비공유 전세상은 그려주지 않잖아. 따라서 여기 네 쌍이 되도록 비공유를 2개씩 넣어주고, Y 2개, 그럼 Z는 3개씩 이렇게 넣어주고, Y는 여기 2개 있고 Z는 3개씩 넣어주고 해놓자고. 가끔 이제 그 비공유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비공유를 물을 때 실수하는 케이스가 조금씩 있어가지고 이거 그리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리잖아. 그치? 따라서 루이스 구조식 그림 나왔을 땐 그냥 버릇처럼 비공유도 대충 휙휙휙휙 해가지고 그려주자라는 거 하나 조금 마음속에 좀 염두에 두고 있으라고. 그럼 기억보기 극성 분자 찾으라는 거죠.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중심에 비공유 없고 같은 거 붙은 대칭 구조니까 무극성. 중심에 비공유 있으니까 얘는 극성. 그 다음에 얘는 주변에 다른 게 붙어 있으니까 비대칭으로 극성. 그래서 극성 분자는 2가지이다가 맞고. 다음에 결합각. 가는 일자 180도잖아. N은 중심에 비공유 있으니까 꺾여버렸고.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도 맞고. 다음에 이거 중심 원자에 비공유 있는 거 여기 있고 나머지는 없죠? 따라서 분자는 한 가지이다. 이것도 맞지. 그래서 답은 길이가 되는 거야. 됐지? 오, 이걸로 2페이지까지 휙 하고 우리가 왔어. 3페이지 가자고. 12번. 네, 12번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보면 이제 용액의 농도 문제지. 그래서 몰 농도가 XY 나와 있는데 질문이 Y분의 X. 그러니까 2개 몰 농도 비교하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몰농도 구하려면 용액의 부피하고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 값 구하는 게 아니고 몇 배냐 물어본 거거든. 따라서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비슷한 거 어디서 많이 보냐 하면 물의 자동이온화에서 한 니은이나 티귿 보겠죠. 나의 OH-의 몰수 분해. 그 다음에 가의 H3O 플러스 몰수는 얼마인가 나왔었잖아. 그치? 그것도 우리가 각각 몰수는 뭐 몰농도 곱하기 부피해가지고 위에대로 쓰고 밑에대로 쓰고 그 다음에 슥슥슥 지워가면서 계산해도 됐어.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거기뿐만 아니고 농도라든지 등등 문제에 한 최소 하나에서 한 두세 개 정도는 나오거든. 따라서 이런 문제 우리가 시간 안 빼도 좀 생각을 하고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되지. 몰 농도가 몇 배냐, 그치? 그래서 Y보다 X의 몰 농도는 몇 배 더 크냐. 그래서 우리가 몰 농도라는 건 부피분의 몰수잖아. 그래서 이 값은 Y보다 X의 몰수는 몇 배인지 해서 여기 때려놓고 그 다음에 부피는 몇 배인지 해서 여기 때려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뭐. 오케이? 따라서 인체에 우리가 필요한 건 몰수가 아니야. 몰수 B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부피가 아니죠. 부피 B가 필요한 거지 뭐. 그럼 몰수는 질량 나왔으니까 화학식량만 알면 되잖아. 화학식량 나와 있잖아. 그치? 따라서 어차피 W1 질량 B가 1대2고 화학식량이 3대1이니까 N은 몰수는 3분의 1, N은 2 떨어지겠네. 그치? 따라서 몰수 B는 몇 대면? 1대6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부피 B도 어쨌든 그 질량, 용액의 질량 나왔잖아. 그럼 내가 밀도를 이용해서 얘를 부피로 바꿔주면 되거든. 그럼 밀도분의 질량하면 부피 나오는 거니까. 그럼 뭐 아시겠지만 W2는 다 치워져 버리죠. 따라서 이 녀석의 부피는 DA분의 2 나누기 DA 되는 거고 이 녀석의 부피는 1 나누기 DB 돼버리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 Y분의 X니까 야 Y분의 X구나. Y보다 X는 몇 배냐. N은 몇 배 됐고 그 다음에 N은 몇 배 됐고 그것만 저기에 때려넣으면 끝나는 거야. 따라서 이꼴 몰수는 6이 1 됐으니 6분의 1 이렇게 쓰시고 다음에 부피는 이것분의 이거 하시면 되죠. 그런데 몰 농도는 몰수엔 비례인데 부피는 V분의 1이잖아. 역수잖아, 역수. 그렇지? 따라서 몰수는 위에 비례관계니까 6이 1 됐어. 6분의 1 하면 되고 부피는 이걸 다시 뒤집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V분의 1로. 따라서 Y분의 X가 아니고 이것분의 이걸로 옆에다가 고스란히 곱해주면 되는 거지 뭐. 따라서 이것분의 이거니까 N은 그대로 쓰면 되겠네. DB분의 1. 그 다음에 N은 분모로 들어가잖아. 분모 들어간다는 게 위아래 뒤집어라 이거니까 쟤는 분자 분모 뒤집어서 2분의 DA라 써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이게 답인 거야. 그래서 12DB분의 DA가 바로 답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요거 해서 저 자료처럼 몰수 B가 몇 대 몇이니 몰 농도가 몇 대 몇이니 게 등등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전부 다 계산해서 쭉 대입하고 슥슥 지우는 것도 돼. 또는 W1 1로 까시고 W2 1로 까시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 오케이? 그때 이제 이게 뭐 W1하고 N은 W2고 N은 3, 4 나오면 또 까기 어려워지지. 그치? 그때는 다 써줘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결국 저 내용은 몇 배냐 이거야. 그래서 그 식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 식에서 각각의 요소들 그러니까 몰 농도니까 몰수는 몇 배 됐지? 그리고 부피는 몇 배 됐지? 그래서 그걸로 따지시면 약간이라도 좀 줄어. 오케이? 이걸 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Y분의 X인데 몰수는 비례야? 그럼 Y분의 X배로 하시고 부피는 아래쪽에 있으면 X분의 Y로 해가지고 옆에다가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요거 연습을 조금 해놓으시라. 그럼 뭐 요 정도 문제는 12번은 그냥 한 줄로 끝나는 거죠. 다음 갑니다. 13번인데 기억이 뭐냐 하면 기억에 대한 설명하고 이주기. 이거 이주기 원자들이야. 이주기 원자들. 이주기 원자에서 WXYZ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기억이 전자 배치네. 그래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N 더하기 L이 가장 큰 오비탈. 거기 있는 전자 개수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전자 배치 한번 쭉 해보면 1S하고 다음에 2S하고 2P 띵야. 여기에 이제 WXYZ가 쫙 나열됐다 이거지. 그러면 N 더하기 L은 N은 1S니까 1 더하기 0에서 1 되는 거고 N은 2S니까 2 더하기 0에서 2 되는 거고 그렇죠? N은 2P니까 2 더하기 1에서 3 되는 거지. 그중에서 N 더하기 L이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저 뜻이 뭐냐 하면 수, 헬, 리, 벨, 붕 이따 치면 붕소는 전체 전자는 5개거든?
그런데 n 더하기 l이 가장 큰 오비탈은 2p 오비탈이잖아, 여기서는. 그럼 거기에 전자는 몇 개? 한 개입니다 하고 요 뜻인 거고. 뭐 만약에 이게 지워지고 베릴륨이 있다 치자고. 그럼 베릴륨은 수헬, 리벨 여기잖아. 그럼 전자가 있는 오비탈 중에서 n 더하기 l이 제일 큰 건 2 오비탈, 2s잖아. 그럼 여기에 전자가 몇 개 있냐? 그거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따라서 어쨌든 이주기니까 여긴 다 차 있을 거고. 그래서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 2s로 끝나는 녀석이야? 2p로 끝나는 녀석이야? 2s로 끝나게 되면 하나 또는 두 개 되는 거고 2p로 끝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까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뭐. 그치? 야, 그러면 내가 이것만 봐도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그 전자가 3개래. Z는 그럼 이 3개는 어디에 있는 거겠어? ES는 맥시멈 2개거든. 그렇지. 여기에 있는 녀석이지 뭐 Z는. 그렇죠? 뭐 요것만 봐도 우리가 Z 여 위치다 하고 우리가 바로 뽑아낼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주기, 전부 다 2주기라고. 2주기인데 그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야. 유효액전하가 뭐 숫자가 얼마지 중요하진 않지 뭐.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하가 증가한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거든. 그치? 따라서 이 녀석이 전부 다 같은 주기야? 그럼 유효액전하가 큰 녀석이 그렇지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가 전자 배치든 또는 이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자 배치든 또는 주기적 성질이든 간에 이 문제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래서 너는 리튬이야. 그래서 뭐 이 녀석을 리튬 쓰고 너는 베릴륨이야. B 쓰고 이건 크게 도움이 안 돼. 밑에 보기만 봐도 뭐 기억에서 Y는 탄소냐 저건 묻겠지만 결론 이걸 가지고 반지름은 누가 더 커? 그 다음에 즉 주기적 성질 유효 뭐냐 또 뭐 있죠? 뭐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더 커?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전자 배치에서 뭐 주양자수의 총합은 누가 얼마보다 더 커? 이런 등등등. 따라서 이 원소들을 여기 옆에다가 탄소 쓰고 베릴륨 쓰고 그거는 문제 푸는데 이 보기를 푸는데 한 단계 더 거쳐서 넘어갈 뿐이야. 오케이? 중요한 건 이 녀석들을 여기 주기율표상의 애들을 배치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빠른 거고. 따라서 쌤이 이쪽 파트 수업을 할 때 뭐 했지? 전자 배치와 원소의 배치. 그 다음에 주기적 성질과 원소의 배치라고 했잖아. 따라서 이것도 유효액전화? 그럼 같은 주기에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화가 증가잖아. 그럼 이 녀석이 유효액전화가 큰 녀석이? 그렇지,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게 X, 그 다음이 Y, 그 다음이 W, 그 다음에 Z라는 걸 알고. 그럼 그러고 나서 X하고 W는 전자가 하나씩이거든. 오케이? 그러면 전자가 하나씩인데 N 더하기 L이 가장 큰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하나씩인데 X가 좀 더 왼쪽에 있다고. 따라서 X는 요 녀석 되는 거지. 여기에 전자 하나 박혀 있는 거. 그 다음에 W는 하나야. 그럼 여기는 하나 또는 두 개. 끝이거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W는 너구나. 딴, 수헬, 리벨, 붕. 요 위치가 W겠구나. 이걸 하는 거지 뭐. 그러면 Y는 X하고 W 사이에 있으니까 이 녀석일 거고 요 숫자 2란 숫자 없어도 돼. 그 다음에 Z는 A보다 오른쪽인데 전자가 3개 있어 해서 요 위치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상에서 X, Y, W, Z를 이렇게 배치시키는 거. 주기율표에 원소 배치시키는 건 뻔한 거야. 위 아니면 아래. 오케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인 거야. 따라서 저 자료 가지고 누가 좀 더 오른쪽이지? 누가 좀 더 위지? 아래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찾아내 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기억에서 Y는 탄소 아니잖아. 원자 반지름 왼쪽 게 제일 크니까 X, Y, W, Z 순서인 거지. 그래서 X가 Z보다 크다 니은 맞고. 다음에 전기음성도 오른쪽 게 크잖아. 따라서 Y가 W보다 그렇지. N은 작지. 땡인 거지. 틀렸네, 두 개는. 그렇지?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예, 다음 갑니다. 네, 요 14번은 산화하는 반응식인데 식이 뭐 이온식이 나와서 전화 균형 써가지고 맞출까도 해봤는데 이게 산화수가 싸그리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말 그대로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산화하는 반응식 개수 맞출 수 있는 게 딱 그 문제인 거야. 그치? 근데 왜 3점이지? 그냥 2점이면 충분할 텐데. 따라서 산화수만 계산하면 되는데 친절하게 MO에서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에 그럼 마이너스 2짜리 하나인데 전체 2 플러스 되려면 이 여기 M의 산화수는 플러스 4 돼야 되고 C에는 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1 되려면 N은 플러스 7 돼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N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우리가 원소 M의 산화수가 변하고 CL의 산화수가 변했거든? 그런데 M은 3에서 4로 플러스 1 증가했어.
그 다음에 CL은 7에서 마이너스 1로 8이 감소해버렸다고. 그러면 반응하는 원자수 비는 몇 대 몇? 8대 1이면 되는 거지. 옆에 쓴 요 8, 1이 원자수 비인 거야. 이 고교 과정에서 산화하는 반응식은 대다수가 전부 다가 거의가 산화되는가 한 종류, 환원되는가 한 종류. 따라서 산화되는 원소와 환원되는 원소 딱 잡아가지고 그들의 산화수 변화량 B가 1대 2면 원자수는 2대 1. 뭐 여기서 산화수 변화비가 1대 8이니까 원자수 B는 8대 1.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것이 뭐 이 정도는. 뭐 여기에 써가지고 선 쭉쭉 그으면서 할 필요도 없고 실전에서는 그렇지? 뭐 이렇게 옆에 따로 쓸 필요도 없지. 아이 그 정도로 연습을 해놓으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원자수가 A를 8이라고 잡으면 전부 다 1로 갔으니까 얘도 8 되는 거고 이렇게 간 CL이 하나 와야 되니까 너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산소가 4개잖아. 아 여기도 있구나. 뭘 또 잡아야 되지? 아 여기 있구나. 산소가 8개잖아. 그러면 여기 산소 4개니까 여기 산소 4개 있어야 되니까 N은 4 되는 거고 수소는 4, 2, 8이니까 수소는 죄다 여기 있죠. 그래서 N을 8이라고 쓰면 그냥 슈리릭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A 더하기 C, AC는 8 더하기 4니까 10이고 DF, 애가 D고 애가 F죠? N은 9 떨어지니까 3, 3은 9, 3, 4, 12에서 4분의 3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14번. 간단하죠? 예,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식은 매우 좀 심플하게 나왔다. 거기에 비해서 점수 3점이니까 어우 꿀이죠 뭐. 다음. 네, 요거 15번 같은 경우는 전자배치 쪽을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로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수와 전자배치 파트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 양자수만 놓고 봤을 때 대부분 양자수만 놓고 봤을 때 문제가 15번처럼 첫 줄에 수소 원자라고 워딩이 나와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양자수에 대해서만 묻는 거야. 전자배치를 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가급적 양자수 N, L 그리고 ML 해가지고 요 값을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찾는 그러니까 숫자 노름을 조금 연습하셔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N 더하기 L이 2다 하면 N이 L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니까 가능한 걸 2, 0밖에 없겠구나. 1, 1은 안 되잖아. 그렇지? 뭐 N 더하기 L이 4다. 그럼 가능한 게 뭐 있지? 3, 1도 되고 그 다음에 2, 2는 안 되겠네. 그럼 N은 3, 1, 그 다음에 4, 0 이렇게 되겠죠. 뭐.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 노름을 조금 할 수 있어야 돼.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수소 원자 말고 다전자로 가게 되면 전자 배치하고 두 개가 엮여버리거든. 아까 앞에서 봤던 문제처럼. 그럼 그런 경우에는 야 N 더하기 L이 2야. 그러면 2, 0이야.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래서 너는 ES 오비탈이야. ES 오비탈이 전자가 몇 개 있냐. 이런 식으로 무슨 오비탈인지까지 가주는 요 2단계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해놓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양자수 조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을 쭉 살펴보시면 뭐 N 더하기 L도 있죠. M 빼기 L도 있죠. M분의 L도 있죠. 뭐 L분의 ML 이런 것도 가능하죠. N분의 N 더하기 L 더하기 ML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조합들 몇 개 나온 기출 문제 나온 거 있잖아. 뭐 정 힘들면 올해 것만이라도 교육청이라든지 지금 6월 평가원 시험이라도 그거 정리해서 숫자를 1, 2, 3, 4 써가면서 한번 연습 한 번만 해봐. 오케이? 자, 여튼간에 N은 수소원자, 첫 줄 수소원자 꼭 기억하시고 수소원자 나왔으면 무조건 주양자수가 같으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다. 거꾸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다는 건 주양자수가 같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 준위가 나라 나왔잖아. 애가 수소기 때문에 나하고 라가 에너지 준위가 같아? 그러면 이 워딩으로 알 수 있는 저 수소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나와 라의 주양자수는 같다. 이걸 뽑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N 더하기 L이 가나다라에서 3 이하라고 돼 있어. 그럼 가능한 거 뭐 있어? 1, 2, 3이잖아. 1이면 뭐 있지? 여기다 써줄까요? 우리가 N 더하기 L을 이 값 다시 계산할 때 이거거든. 일단 L은 M보단 하나 작아야 되거든. 그치? 요 조건 기억하시고 그럼 이 값이 1이면 1, 0인 거고 이 값이 2면 2, 0밖에 없고 1, 1은 안 되잖아. 이 값이 3이면 뭐 있죠? 예, 3, 0하고 그 다음에 2, 1 이렇게 있는 것이. 이 4개의 오비탈에 가나다라가 있다. 그치? 이 중에서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여기에다가 슥슥슥 쓰면서 가는 뭐야, 나는 뭐야 쓸 수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옆에다가 그냥 가, 나, 다, 라 해서 써보자고요. N은 어떻게 되고 L은 어떻게 되고 ML까지 물었으니까. 그치? 그러면
N 더하기 L이 가나다라에서 3 이하라고 돼 있거든. 자, 각각 3 이하라고 되어 있어. 이걸로 알 수 있는 사항이 뭐 있냐 하면 제일 큰 게 3이거든. 3. 그러면 주양자수 3, 0, 2, 1이니까 가능한 거? 아, 주양자수는 3 이하야. 맥시멈. L을 주양자수는 1, 2, 3 그 사이에 포진돼 있어. 이런 뜻인 거야. 그런데 가가 나보다 이 값이 크대. 오케이? 그러면 가가 나보다 더 크니까 가의 가능한 주양자수 뭐 있어? 2 또는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2, 1이면 3이니까. 그렇지? 다음에 나는 가보단 작아야 되거든. 그 값 자체가. 그럼 작아야 되니까 2 합이 1 또는 2 될 거야. 그럼 1이면 1, 0, 2면 2, 0. 따라서 얘는 주양자수가 가능한 1, 2라는 거지 뭐. 그렇지? 그런데 이게 1, 2가 되는 바람에 부양자수는 이제 대충 n은 얼마죠? 1이면 0 떨어지고 n은 1. 아, 2, 1 두 가지가 되겠구나. 쏘리. 하지만 계속 갑시다. 좀 더. 그 다음에 n 값이 나가 다보다 크대요. 나가 다보다 n 값이 크다 했으니까 이게 삭제돼 버리는 거지 뭐. 그렇지? 저 조건 따라서. 그러면 n은 주양자수가 2고 n은 자연스럽게 주양자수 1 되고 주양자수가 1이면 그렇지 이건 0 돼버리지. 그렇지? 이랬으니까. 그리고 차시 첫 줄에서 n 더하기 l 값이 전부 다 3 이하거든. 그런데 애가 2야. 근데 나가 가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럼 2, 1 되겠어? 2, 1이면 요 합이 3으로 가장 큰 값인데 저 조건에서는? 따라서 자동적으로 애도 0 돼버리는 거고. 그렇지? 그럼 n은 2 더하기 0이니까. 그렇지? n은 2 나오고 n은 합쳐서 3 나와야 되겠지. 가가 나보다 크다 돼 있으니까. 그럼 애가 2면 1인 거고 3이면 0 돼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둘 다 0, 0으로 S 오비탈이면 애도 자동으로 0 돼버리죠. 이렇게. 마지막 줄. ML이 나가 나보다 크다 돼 있어. 나는 0이거든. 그럼 애는 그렇지. 플러스 1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자기 양자수가 플러스 1이니까 부양자수는 얼마? 1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 그 다음에 가나다라의 ML 합이 0이래요. 그럼 애가 플러스 1이니까 애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오케이? 요렇게 해서 합이 0 돼야 되니까. 그럼 애가 마이너스 1이니까 S 아니죠. 그래서 애는 P 오비탈에서 1 되는 거고. 그럼 요 두 개 합이 맥시멈 첫 줄에서 3이라고 돼 있으니 너 3 아니고. 그럼 너는 2, 1 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N은 이게 1이니까 합이 맥시멈 3이거든. 그럼 N은 얼마? 2 돼야 되는 거지. 1, 1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나다라를 다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조금 뭐 낯설면 이렇게 표처럼 만들어가지고 N, L 요 세 개밖에 없거든. 넣어가면서 조합 조건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이 훈련을 그 작년부터 했어야 돼요. 작년 수능 때부터 요 연습을 많이 했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 수능에 이 조합형으로 좀 센 게 좀 나왔고, 오케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애들이 준비를 해줘야지. 그래서 그냥 1, 0은 뭐 이랬어요. 요걸 넘어가가지고 그냥 양자수 조건만 가지고 조합. 넌 1이고 0이고 2이고 0이고 2, 1 있고 등등 해서 하는 거. 그 연습을 좀 해놓으시나. 그리고 좀 익숙해질 때까지 하시고 나중엔 여기에다가 그냥 너는 얼마고 바로 나올 정도로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기억. 다는 2, 1이니까 1S, 다는 1, 0이니까 1S가 맞죠. ML은 나하고 가보면 가가 더 작은 거 맞죠? 니은도. 다음에 에너지 줄이는 가하고라. 수소니까 가라는 주양자수가 같잖아. 그럼 주양자수 같으니까 에너지 준위도 같은 거죠. 뭐.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꼴 돼야 되지. N은 틀렸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네, 16번은 중화적정인데 중화적정은 딱 이거지 뭐. 산에서 H하고 염기에서 OH의 개수가 같아. 뭐가? 몰수가. 근데 그 몰수는 어떻게 구하는데? 몰 농도에 부피 곱하면 돼. 이런 거지 뭐. 그러면서 이게 용액문제, 이렇게 되면 용액문제가 되는 거야. 용액에서도 용질의 양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게 몰 농도 좋으시면 부피 곱하면 되고, 어머, 쌤, 용액의 부피가 아니고 용액의 질량 나왔어요. 그럼 밀도로 나눠주면 되지. 밀도분의 질량이 부피니까. 그래서 그렇게 환산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쌤, 퍼센트 농도 나왔어요. 그러면 용질의 질량은 퍼센트 농도 곱하기 용액의 질량 나누기 100의 g으로 뽑던지 곱하기 10 해서 밀리그램으로 뽑던지.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에 단위만 몰 쓸 건지 미리 쓸 건지 그것만 우리가 몰 쓸 건지 미리몰 쓸 건지 그것만 우리가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야. 미리 단위만.
그리고 이제 용액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이걸 한 방에 실험을 안 하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 물을 넣었어. 용질의 양은 같아. 이꼴. 그렇지?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하고 E하고 L을 두 개를 혼합을 했어. 같은 산끼리 혼합했어. 그럼 산끼리 혼합을 하면 반응 안 하잖아. 그러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 것처럼 이때는 플러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부 덜어냈어. 그래서 100ml 중에서 10을 덜어냈어. 100분의 10배. 그래서 화살표 연결. 그것만 잘해주시면 돼. 오케이?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뭐 분자량 나왔고 밀도 왜 줬겠어? 부피 구해야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 나누기 밀도분의 질량에서 부피를 구하라 뭐 이런 뜻인 거고. 그래서 식초 A하고 B를 준비했는데 A하고 B를 각각 10ml씩 내가 준비를 한 거야. 10ml씩. 그리고 물을 넣었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해주면 돼. 마음속으로. 여기나 용질. 아세트산의 양은 똑같아. 그런데 이제 50ml를 만들었는데 그 50ml를 다 썼냐? 자, 여기서는 Xml 덜었고 몇 배겠어? 50분의 X배지. 그 다음에 여기는 Yml 덜었고 그렇지 50분의 Y배지 뭐. 오케이? 이렇게 덜어냈어. 그래서 여기 산이 요만큼 있을 거고 여기 산은 50분의 Y만큼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똑같은 NaOH를 넣은 거야. 똑같은 NaOH를 넣었어. 똑같은 NaOH라는 건 몰 농도가 같은 녀석이라 이거거든. 그러면 들어간 OH의 개수는 부피에 비례하는 거잖아. 그래서 집어넣은 게 얘는 4A, 얘는 5A 들어가니까 끝났다는 거야. 여기는 4A, 여기는 5A. 그러면 집어넣은 NaOH의 부피비는 몇 대면? 4대 5잖아. 그러면 들어간 OH의 개수도 4대 5인 거고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산의 개수도 그럼 4대 5인 것이. 그치? 4대 5.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냐 하면 이 X하고 Y의 부피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부피 B를 구하라 이 뜻이거든. B. 그럼 이것도 이제 앞선 문제처럼 숫자 쫙 써보면 뭔가 지워지게 돼 있어. 눈치 있는 친구들은 쓱 보면 다 숫자 나오고 밀도만 좀 바뀌어요. 밀도만 A, B로 나와 있잖아. 그렇지? 따라서 우리 여기 부피 B 구하는 것도 B 좀 까서 여기서 들어간 OH의 개수가 4개, 5개, 4대 5로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에 H도 4대 5로 있다는 뜻이니까 여기에는 아세트산이 4개 있다 쓰시고 여기는 아세트산이 5개 있다 쓰시면 되는 거지 뭐. 그치? 됐죠? 이제 저거 X미리엔 4개 있고 이거 Y미리엔 5개 있어 이거야. 근데 밑에 주어진 것이 이제 앞선 이전 기출은 1g에 얼마 있냐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g에 얼마 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앞에 구하는 것도 있는데 N은 후자네요. 그래서 이거 1g에 아세트산이 16W, 15W 있다고. 이것도 B지 뭐. 저거 1g에 너 16, 너 15 들어가 있는 몰수비가 16대 15라 이거야. 몇 g에? 1g에. 그럼 우리가 이제 됐네. 왼쪽 X미리에는 너 4만큼 있거든. 그런데 여기 Y미리에는 5만큼 있거든. 그럼 우리가 질량비가 몰수비니까 1g에 16몰, 15몰 있다 할까? 그러면 여기 A는 4몰만 있으면 되고 여기는 5몰만 있으면 되니까 몇 배씩만 덜면 돼? N은 4분의 1배지. N은 3분의 1배지. 따라서 전체 1g에 16 있는데 4만큼만 덜면 되니까 이 1g에 몇 배? 4분의 1배. 4분의 1g만 덜면 돼. X는. 그럼 Y는 이거의 몇 배? 3분의 1배. 너는 3분의 1만큼만 덜면 돼. 그런데 지금 요 쓴 값이 부피야? 질량이야. 질량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이걸 뭘로 바꿔줘야 돼? 부피로 바꿔줘야지. 그러면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되지. 따라서 X는 이거 질량이거든? 그런데 이 녀석의 밀도 DA니까 그걸로 나눠주면 돼. DA분의 1. Y는 3분의 1은 질량에 해당하는 거지. 근데 그걸 부피로 바꾸려면 밀도로 나눠주면 되지. dP분의 1. 그럼 끝났네. Y분의 X니까. Y분의 X 하면 얼마? 4DA분의 3DB 이렇게 나오겠죠. 저게 답인 거죠. 뭐.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예요. 별거 없죠? 중화적정 문제가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반복하세요. 정석대로 쭉 가면서 식 다 써가지고도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결론은 요 내용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너는 몇 대 몇이야? 이런 비이용해서 푸는 것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 번, 3번, 4번 반복하면서 이 풀이 흔적을 계속 줄이는 연습을 좀 해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 넘어갈 때 시간이 한 10몇 분 남았어요. 이렇게가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렇죠? 다음 문제 갑니다. 네, 요거 17번은 물의 자동 이온화죠. 물의 자동 이온화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이 결국 이제 H 곱하기 OH의 곱은 25도씨는 10배 14승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pH하고 POH는 여기에 마이너스 녹을 취한 거니까 14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값이 마이너스 로그가 들어갔다는 개념 하나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HCl을 물에 녹였다 합시다. 물에 녹였다는 건 여기에 물이 포함된 거죠. 그렇지? 그럼 여기 물 속에는 HCl만 있다 치면 H 플러스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물이 자동 이온화, 물이 이온화하는 바람에 추가로 OH도 생기는 거거든. 즉, 이 녀석의 농도와 같은 건 이 H 플러스의 농도라 이 뜻인 거고, 산이니까. 그럼 옆에 OH는 물이 만든 거다. 요 개념 좀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애보다 애가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8승배야.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록을 취한 거기 때문에 pH보다 POH는 더하기 8하면 돼. 요게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전부 다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몰수 물을 때 몰수는 이게 전부 다 농도, 몰 농도니까 몰 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몰 농도 몇 배지, 부피 몇 배지, 그럼 몰수 몇 배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전부 다죠.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다하고 나가 있는데 pH가 7대 3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걸 내가 구해야 되니까 n은 7x라 하고 n은 3x라고 먼저 쓰면 되지 뭐. 우리 항상 문제 풀 때는 어디를 내가 pH를 쓸 건지 어디에 POH 쓸 건지 자리는 좀 잡아놓으시라고. 그래서 요 위에다가 여기는 pH, 여긴 POH, 여긴 pH, 여긴 POH 해가지고 쓰셔도 괜찮고, 오케이? 그게 문제 풀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위에는 pH야, 그럼 아래는 POH, 오케이? 뭐 왼쪽은 pH야, 오른쪽은 POH. 그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짝짝 숫자를 써 들어가시면 돼. 그럼 일단 동일한 용액에서는 이 두 개의 합은 14 나와야 되니까 요 개념 쓰는 거야, 옆에 거. 그러면 n은 14 마이너스 7x 이렇게 쓰면 되고, n은 그렇지 14 마이너스 3x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됐지? 그리고 이제 주어진 게 OH의 몰수하고 부피 나왔거든. 그러니까 자료에서 몰수하고 부피, 그럼 뭐 따지라는 거지? 그래, 몰 농도가 몇 배냐. 그럼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거든. 그런데 가하고 나가 몰수는 똑같아, OH에 대해서. OH의 몰수는 같은데 가보다 나가 부피가 몇 배지? 10의 제곱배야. 그럼 부피가 10의 제곱배면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배고, 우리 이제 마지막 요 조건이지.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8승이야? 그럼 P 값은 더하기 8하면 돼. 그럼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야? 그러면 P 값은 더하기 2를 하면 돼. 가에다가 2 더하면 나가 나온다고. 그런데 이 P 값은 누구의 P 값이야? pH야? POH야? 그럼 POH. 따라서 가의 POH 요 값에다가 2를 더하면 애가 나온다 해서 요 식이 나오는 거야. 2도에서 16 마이너스 7x. 됐죠? 그럼 이제 이걸 내가 풀면 4x는 2 떨어지니까 x는 0.5 나오네. 그러면 이제 요 밑에다가 x가 0.5니까 너는 3.5, 0.5니까 너는 1.5, 합쳐서 14 나와야 되니까 너는 10.5, 애도 14 나와야 되니까 12.5 하시면 문제 전부 다 푼 거죠. 끝이지 뭐.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억, 가의 액성은 가. 그래, P 값이 작은 게 농도가 진한 거잖아. 수소 농도가 더 진하니까 산성 맞고. 나의 POH는 12.5지. 11.5가 아니지. 틀렸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몰수가 몇 배냐, 나보다 가가. 그러면 이제 디귿 보기 같은 경우에는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몰 농도는 몇 배고 부피는 몇 배냐. 그러면 나에서는 OH 물었거든. 그럼 나에서는 OH니까 POH 가지고 놓으시면 되고, 가에서는 H3O 플러스니까 pH 가지고 놓으시면 되고, 그러면 애보다 애가 P 값으로 따지면 몇 배지? 마이너스 얼마니? 8, 7, 9? 마이너스 9 나오나? 9,
9죠? 9. 예, 마이너스 9. 여기서 9 빼면 3.5 떨어지니까. 그럼 P값이 마이너스 9라는 건 몰 농도는 몇 배? 10의 9승배. 됐지? 그 다음에 부피. 나보다가가 부피는 100의 1 됐으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배. 따라서 몰수는 몇 배? 10의 7승배. 그치? 그래서 맞는 말이지. 디귿보기도 이렇게 해주면 뭐 암산이죠, 뭐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물의 자동 이온화는 여기에 전부 다야, 이 자체에서. 오케이? 이게 전부 다기 때문에 요거 활용해서 요 표를 만들든지 저 위에 그리든지 해가지고 그 푸는 연습을 조금 해놓으시면 좋겠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다음 갑시다. 네, 18번은 이제 그 몰과 화학식량 파트인데, 몰과 화학식량에서 뭐 단위질량 처리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원소가 이것처럼 구성 원소가 XY 두 종류야. XY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X의 양을 똑같이 맞추든 Y의 양을 똑같이 맞추든 하나는 똑같이 맞추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문제 풀이법을 우리가 수업 때 한번 한 적이 있죠. 여튼 가는 위에 이 녀석만 집어넣은 거고 나는 두 개를 섞은 거야. 그리고 눈치껏 질량 보니까 딱 절반 집어넣은 거죠. 근데 주어진 자료가 첫 번째가 원자수 비율인데 이게 XY인지 YX인지 얘도 마찬가지로 XY인지 YX인지를 알 수가 없어. 오케이? 자, 그리고 전체 원자수가 10이니까 2, 3 합쳐서 10 되려면 N은 그러면 4개, N은 6개 쓰면 되고 N은 4대 7인데 전체 원자수가 11이니까 너는 4개, 너는 7개 고스란히 써주면 되는 거지 뭐. 그치?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걸리는 게 XY인지 YX인지 그거를 요거 가지고 뽑으라 이 뜻이야. 요 자료 가지고. 참고로 자, 우리 X의 몰수분에 Y의 몰수 하나 해볼까? 이렇게? 뭐 이제 가하고 나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설명 하나 합시다. 자, 가는 XY2고요. 나는 X2Y라고 하죠 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X의 몰수분에 Y의 몰수 비가 몇 대 몇이냐 하고 물어보면 X 하나에 Y 두 개니까 1분의 2 쓰시면 되고 N은 2분의 1 되겠지. 따라서 이 두 개의 비는 몇 대 몇 나오지? 쓱 넘어가면 4대 1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내가 이 녀석을 X의 몰수가 아니고 이쪽에다 쓸게요. X의 질량, 위에는 Y의 질량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몰수에다가 뭐를 하면 X와 Y의 질량으로 바뀌어버리지? 그럼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지. 원자량을 곱하면 되지. 따라서 여기에는 X의 원자량을 X라 쓸까요? 오케이, Y의 원자량을 Y라 쓰고 Y의 원자량을 Y라 쓰고 X의 원자량을 X라 쓰면 그러면 X와 Y의 몰수비는 4대 1 나왔거든? 그러면 X와 Y의 질량비도 그렇지. 어쨌든 X, Y 치워지잖아. 4대 1 나오거든. 야, 이 밑에는 X의 몰수야. 위에는 Y의 질량이야. 그럼 밑에서 M만 치우면 되거든. 근데 결국 이 Y는 또 치워지게 돼 있으니까 이 B는 몇 대 몇? 그럼 4대 1. 따라서 X의 전체 질량분의 Y의 질량은 질량 풀지 말라고. 그냥 개수야, 개수. 개수 B로 보시면 돼. 오케이? 그 개수비가 두 번째 상대값이라는 건 실제 6이 아닌 거지. 이 두 개가 6대 7이라 이 뜻인 거지. 6대 7. 그럼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였냐? 이게 X인지 애가 Y인지가 고민이었잖아. 그럼 선택은 두 가지지. 너 X야? 너 Y야? 그럼 먼저 찍고 가자고. 그래서 애를 X라고 내가 먼저 찍고 가면 그럼 X분의 Y의 개수비로 구하시면 되니까 그럼 X분의 Y의 개수비는 6분의 4니까 그렇죠. 3분의 2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몇 배 됐지? 6분의 7배 됐지? 그럼 애도 몇 배 시키면 돼? 6분의 7배. 그럼 여기에 6분의 7, 6분의 7 곱하면 얼마 나오냐 하면 2 나뉘어지죠? 9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렇지? 맞지? 6분의 7 곱하면 2, 3, 3, 3은 9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는 XY가 3개, 2개 있었으면 여기는 XY가 9개, 7개 있어야 돼. 9대 7로 있어야 돼. 9대 7.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9대 7 아니잖아. 4대 7이잖아. 아니라는 걸 이걸로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걸 이제 확실해졌네. 애가 X인 거야. 애가 Y인 거고. 야, 그러면 이제 끝났네. X분의 Y 하면 4분의 6이니까 얼마 나오지? 2분의 3.
그럼 여기에 6분의 7배 해주면 되거든. 그럼 6분의 7배니까 얼마 나오지? 3, 2, 4분의 7. 따라서 분모가 x잖아. 아, 너 x 4개고 y가 7개 있어. 다 푼 거야. 뭐 어쨌든 a분의 c인데 개수 b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를 x, 오른쪽을 y 개수 써볼까? 그러면 여기는 x가 4개고요. y가 6개고요. 질량이 딱 반됐으니까 왼쪽 x, y 똑같이 x 2개고 y 3개고 합쳐서 x는 4개니까 여기는 x 2개고 합쳐서 y 7개니까 y는 4개 쓰면 되죠. 따라서 a분의 c가 뭐예요? 저기 구성원소 아래쪽에서 x, y의 구성원소 b가 몇 대 몇이냐 이거잖아. 따라서 x는 2, y는 4니까 a분의 c는 2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x하고 y의 원자량? 이걸로 하면 되지 뭐. w는 1로 깔게. x의 개수는 같아. y가 한 개 더 붙었어. y를 하나 더 붙였더니 19가 23으로 얼마 증가했지? 4 증가했지. 아, y 하는 무게가 4w. 그냥 4. 어차피 w 씌워질 거니까. 그럼 y 하나가 4인데 이거가 3개 있으니까 4, 3, 12. y 질량이 12. 그러면 합쳐서 19 되려면 x 질량은 얼마? 7. 근데 x 2개가 7이잖아. 그럼 x 하나는 3.5. 그럼 위아래 2 곱해버리면 7 나오고 4, 4, 16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거지 뭐. 여기 전부 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 저기 동그라미 1번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x와 y의 질량 b는 그냥 개수 b하고 똑같아. 개수 b니까 6, 4 이제 하나 선택형이지. 이게 x인지 y인지, 그렇지? 뭐 처음에 선택한 친구들은 한 방에 갔을 거고요, 그렇지? 아니더라도 요거 가지고 내가 바로 뽑아낼 수는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조금만 결정되시면 나머지는 쉬운 문제죠. 풀만합니다. 다음. 네, 중화반응과 양적 관계인데 첫 번째 이가가 있나 없나 살펴보시고 보니까 H2A, 아 산이 이가네요. 위에는 염기, 밑에는 산. 뭐 이건 어차피 안 넣었으니까 처리해 주시고요. 오케이. 뭐 둘 다 H니까 한 군데는 지워놓고. 이 문제가 이제 X성에 대한 정보가 바로 초반에 나와버렸거든. X성에 대한 정보가. 그런데 X성에 대한 정보를 되게 쉽게 줬어. 이 정보도 쉽고 뭐 찍을 것도 없어. 여기도 똑같이 봐봐. 염기의 양은 똑같이 했거든. 염기의 양은 똑같은데 가보단 나가 산을 더 넣었고 나보단 다가 또 산을 더 넣은 거야. 거기에 요 워딩 하나는 산성, 하나는 중성, 하나는 염기성이다. 나왔잖아. 따라서 1번 이걸 가지고 아주 쉽게 가나다의 X성 다 판단할 수 있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집어넣은 산이 제일 많은데 X성은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다는 무슨 성? 산성인 거지. 산성이면 H가 있지. 그렇지? 그럼 누가 없어? OH가 없네. 지우시고. 나는 가운데 꼈으니까 중성. 중성이니까 OH 없고 H도 없고 지우시고. 그렇지? 그 다음에 가는. 그럼 가는? 염기성이지. 염기성이니까 OH는 있고 여기 OH가 없는 거지. 그래서 1번 조건으로 X성 판단 다 끝난 거야. 그렇지? 다음에 두 번째는 가에 존재하는 모든 음이온의 양은 0.02몰. 이제 요게 몰 나왔거든. 우리가 이제 개수 B 나오면 너 몇 개, 너 몇 개, 너 몇 개 B로 까버리면 돼. 그런데 저기처럼 실제 몰수가 나오면 실제 농도에다가 실제 부피 곱해가지고 몰수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인데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몰수를 뽑아내 줘야 돼.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단위를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 나온 단위가 전부 다가 밀리리터거든. 너 이거 20ml로 놓고 계산할래? 0.01리터로 놓고 계산할래? 이거 Aml로 할래? 1000분의 A로 할래? 당연히 Aml, 20ml, 미리 쓰는 게 좋잖아. 따라서 부피를 나 밀리리터 쓸 거니까 몰도 미리몰로 가자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0.02몰을 미리몰로 가려면 1000 곱하면 되니까 너 20ml, 너는 30ml 이러면 되는 거지 뭐. 그럼 이제 두 번째 요 숫자 바꿔가지고 조건 끝났어. 2번. 대입만 하면 돼. 그러면 가에 존재하는 모든 음이온은 합쳐서 20. 아씨, 각각 몇 개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은 양이온 얘밖에 없잖아. 얘가 얼마? 그렇지. 30. A밀리에 30.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A밀리니까 30. 여기도 A밀리니까 30. 그럼 요 두 개 합쳐가지고 20ml몰이거든. 오케이? 그럼 20ml몰은 어떻게 계산하지? 뭐, 이거 전체가 30 플러스니까
여기는 뭐 하나는 n개, 너는 20 마이너스 n개 해가지고 이게 30 마이너스 되도록 하면 되지. 그럼 n은 20 마이너스 n, 20 마이너스 n이고 밑에는 2 마이너스짜리가 n이니까 2n. 요 값이 30이 되는 n을 찾으시면 되는 거지. 10 떨어지겠네.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n 값이 10 때려놓고 계산하셔도 되고. 오케이? 두 번째는 이가인데 이거 액성 무슨 성이야? 염기성이잖아. 다 반응했잖아. 오케이? 그럼 다 반응했으면 봐봐. 내가 애를 하나 넣었어. 그럼 덤으로 애도 두 개가 들어가지. 그런데 그러면서 애가 다 두 개가 사라지면 여기 있는 OH도 두 개가 사라지거든. A를 하나 넣었더니 애가 두 개 사라져. 원래 있던 애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수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지. 몇 개 감소했어? 하나 줄었잖아. 다시 한 번 더. 자, 애가 이만큼 NA가 30이니까 너 30, 너 30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A를 두 개 넣었어. 오케이? 그럼 H도 함께 4개 들어가는데 얘 4개가 사라지지. A랑 반응하면서. 그래서 원래 있던 OH가 4개 사라지거든. A를 2개 넣었더니 A가 4개 사라졌어. 전체는 감소했지. 몇 개? 2개 감소했지. 그러면 A를 내가 N개 넣으면 N은 덩달아서 2N개 들어가는데 A가 다 반응했다 치자고. 그럼 애가 2N개 반응하면 OH도 2N개 사라지지. 그치? 그러면 N 넣었는데 애가 2N 사라졌으니까 전체는 얼마 사라지지? N 사라지지. 같잖아. 이가 같은 경우는. 즉 이가 산 넣었는데 그 산 하나가 다 반응했어. 그럼 전체 이온수는 넣기 전보다 하나가 주는 거고. 오케이? 야, 이가산 내가 2개 넣었는데 이 이가산 2개가 다 반응했어. 그러면 전체 이온은 L을 넣기 전보다 2개를 빼버리면 되는 거고. 이가산의 특징이라고 했었죠. 그럼 요걸 알면 그냥 눈에 힘 주면 바로 계산되는 거야. 즉 이쪽 파트는 합쳐서 내가 20mm몰이잖아. 그럼 20mm몰이니까 너 20 마이너스 n개, 너 n개 해가지고 2n 더하기 20 마이너스 n이 30 나오는 n 구하셔도 되고. 오케이? 두 번째. 야, 30, 30인데 이거 30 돼야 되잖아. 안 넣었을 때는 30, 30이거든. 근데 30이 20 됐어. 몇 개 줄었어? 10개 줄었지. 왜? 아, 네가 10개 들어갔나 보다. 다 반응한 걸 보니. 그럼 너 10개, 너 10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럼 맞을 거야, 이게. 1-10개, 2-10개니까 30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쭉 다시 가요. 20mm 10개니까 여기도 10개 되는 거고. 얘도 10개, 20mm 10개지 뭐. 이제 우리 요 조건 다 썼으니 여기 있는 것만 쓰면 되겠다. 야. 그치? 몰농도. 우리가 실제 이 몰수 나왔으니까 여기도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해서 개수 구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음이온의 몰농도 합이 7분의 2. 아, 잠깐만. 참고로 이것도 맞춰줘야 되겠구나. 애가 30 플러스지? 그럼 애가 20이지? 그럼 애가 얼마? 10개 있으면 되니까. 그럼 이것도 전화균형 맞죠? 20mm 10개니까 40mm 20개가 되는 거고. 됐지? 양이온은 뭐 이제 써주면 되죠. 에 2-니까 20, 에 20, 40. 그럼 애는 30이니까 요거 10만 있으면 되고. 이제 요거 계산 들어가면 몰농도 7분의 2. 거기에다가 전체 부피 곱하라. A 더하기 40. 그럼 요 값이 뭐냐? 여기에 있는 음이온의 몰수거든. 단위는 미리몰. 그러면 여기도 단위 내가 숫자 쓴 게 전부 다 미리몰 썼으니까 음이온 너 10, 너 10 해서 20미리몰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요 값이 얼마 나오면 돼? 70 되면 되겠네. 그럼 A는 얼마? 30. 그래서 A가 30이구나 하고 이걸 구하는 거야. A는 30, 30. 그렇죠? 이제 B 계산할까요? N은 실제 몰농도 구하래. 그럼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부피가 밀리리터죠? 3, 2, 4니까 얼마 나오니? 90ml. 위에는 몰수, 미리몰로 써야지. 그러면 음이온이니까 10, 20 해서 30. 따라서 B는 얼마? 3분의 1. 다 푼 거야, 이걸로. 그래서 질문이 A 곱하기 B 구하라 했잖아. A는 30, B는 3분의 1이니까 2개 곱하면 얼마? 1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액성 가지고 액성 판단이 너무 쉽게 나왔다, 이 문제는. 그래서 액성에 쑥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주의하시면 돼. 상당수 문제는 몇 대 몇 대 몇이냐 해서 비료 같잖아. 근데 N은 정확하게 몰이라고 적혀 있거든. 그래서 밀리리터를 내가 몰 농도에 곱할 거니까 전부 다 미리몰로 바꿔놓고 계산하는 게 마지막 계산할 때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는 실제값 때려놓고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거죠. 네. 다음. 네,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문제인데, 여기 쓱 보시면, 읽어보시면은, 화학 반응식 아래쪽 네 번째 줄에 기체의 부피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비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 가지고 이게 볼수비가 되는데, N은 기체에만 적용되는 거잖아. 기체라고 써놨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N은 고체이기 때문에, 내가 전체 변화를 내가 활용한다 쳐도, 전체 기체의 부피 변화를 내가 활용을 하려면 N은 빼놓고 보셔야지. 즉, 기체만 놓고 보면 1, 2니까 3. 세 덩어리 사라지고 두 덩어리 생겼으니까 전체 변화는 마이너스 1. 자, 화학 반응식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변화까지 내가 다 써먹을 겁니다. 나와 다에서 기체의 부피비 나왔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래서 넌 전체 11대 10이구나. 너는 11개야. 너는 10개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화학 반응에서는 그들의 변화값. 11개가 10개 대신에 하나 줄었어. 이 변화값 찾는 것도 중요한 것이 뭐. 됐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계산 슬슬 들어가면 N은 합쳐서 W니까 모르겠어요. 오케이? A의 분자량은 32, 32 쓰고요. B의 분자량 17, 이렇게 17 써놓고 그럼 밑에 질량도 내가 써먹을 수 있겠네. 32 곱하기 1이니까 32. 17 곱하기 2니까 34. 그럼 요 두 개 합은 66 나오네. 그럼 이꼴. 이제 이것만 내가 구해주면 되는 거고. 이게 2x 고체 3x네. 이것도 뭐 그다지. 근데 요 두 개 나다가 11대 10이니까 기체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찾아볼까? 너 3n 2n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3이라고 쓰지 뭐. 너 3개야. 너는 2개야. 오케이? 쓰면 전체 기체는 몇 개? 5개가 되죠. 그렇지? 기체만. 그런데 나와 다의 기체의 부피비가 11대 10인데 10이 아니고 5니까 2분의 1배네? 애도 2분의 1배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얼마? 5.5 떨어지고.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거. 여기에서 1로 갈 때, 여기에서 1로 갈 때 전체 변화는 마이너스 0.5야.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0.5니까 2분의 1배 해주면 돼. 요 변화에, 요 개수에 전부 다 2분의 1배. 그럼 A는 0.5가 사라졌어. 0.5가 사라져서 없으니까 여기 A는 0.5야. 이렇게 쓰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B는 하나가 사라졌어. 하나가 사라져서 3개 남았으니까 여기 B는 4개야. 그리고 기체 다 합쳐서 5.5니까 너는 1개야. C도 됐죠. 야, 그리고 여기에서 1로 갈 때 C가 2개 생겼거든? 자, 가에서 다로 갈 때 C가 2개 생기면 A는 하나 사라져. 오케이? 그래서 여기 A는 하나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1로 와서 A가 0.5 줄었잖아. A가 0.5가 줄면 B는 하나 줄어. B가 하나 줄어서 4개 됐으니까 여기 B는 5개야. 이렇게 되는 거지. 개수 다 구한 거지 뭐. 화학 반응식 나와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러고 이제 W하고 X다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A는 하나니까 A 하나 무게 32니까 32g. B는 하나 무게가 17인데 5개 있어. 그럼 17 곱하기 5 하면 85g. 그러면 W는 얼마? W는 요 2개 더하면 되니까 85, 117g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117g. 자, 그리고 내가 W를 117이라고 하는 순간 X는 어떻게 되느냐? A가 0.5 있어. A 하나 무게가 32거든. 근데 A가 0.5니까 N은 16g. 따라서 X는 얼마? 8 떨어지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서 이게 D가 3X야. 야, X가 8이거든? 그럼 N은 얼마? 8, 3, 24g. 그럼 내가 요거 채울 수 있어. 요걸 채워야지 C의 분자량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C가 하나 생겼어. C 하나 생기면 D는 딱 절반이니까 1.5개 생기거든. D 1.5개가 24g인 거야. 1.5개가 24. 그러면 3개는 저 녀석의 2배 해주면 되니까 24 곱하기 2에서 48. 그럼 질량 보존 따라서 이거 쓰는 거지 뭐. 66에서 48 빼면 얼마지? 18 나오네. 18. 그럼 이꼬로 넣어버리면 C 2개가 18이니까 C 하나 무게가 9. D 하나 무게도 구할 수 있죠. 그럼 마지막 답은 X는 8 곱하기 A의 분자량 32. 그리고 C의 분자량 오케이 9.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걸 W로 표현하라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기에다가 W를 117 넣고 쫙 보기 바꾸던지. 근데 그건 좀 불편하다. 그치? 따라서 두 번째 얘를 W로 표현하려면 이 값을 해치지 않고 곱했을 때 이 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1을 곱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내 문제에서 위에 W 쓰라고 했으니 이걸 1로 만들려면 나 W를 117로 뒀잖아. 그치? 그럼 요거를 곱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럼 다 했어. 9. 9, 1은 9, 9, 3, 27, 13. 맞죠? 9, 1은 9, 9, 3, 9, 27. 그 다음에 8. 8, 4, 32. 그러면 밑에 4 곱하기 13이니까 52분의 1 W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20번은 화학 반응식 다 줬는데 야 고체 1번 고체 좀 주의해. 그래야지 요 1번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기체의 부피비 내가 쓸 수 있어. 분자량하고 계수 나왔으면 질량 보존해가지고 밑에 다 채워. 여기 빠진 거는 여기에 자료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B는 3N2인데 3N2 해놓고 하면 좀 그렇잖아. 3개, 2개부터 해서 거꾸로 탁탁탁 쳐 올라가면서 화학 반응식 변화량 이용해서 각각 몇 개인지를 뽑아내 주시면 돼. 마무리. 나 W를 117로 둬버렸잖아. 그걸 다시 W로 표현하라고? 보기 보니까 W가 분자 위치에 있네? 그럼 분자 위치에 W 쓰시고 그 W 값이 얼마인지를 분모 위치에 쓰면 내가 계산한 조 값을 해치지 않으면서 W로 다 표현할 수가 있죠. 끝. 예,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6월 평가원 화학원 문제 풀이를 다 했네요. 여튼간에 평가원 문제는 이제 6평보다는 9평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6평 자체로도 의미가 매우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뭐 본인한테 좀 쉬웠든 어려웠든 관계없이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한 3번, 4바퀴, 3, 4바퀴 이상 돌려가면서 본인 것, 내용을 정리를 조금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 봐서 내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뭐 실수한 것들은 당연히 잘 기록 다 해놓으셔야 되겠지. 그치? 기록도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빠진, 뭐 개념적으로 빠졌든지 계산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하는 것들은 남은 9월 평가원까지 시간 이제 한 2달 좀 한 3개월 남았나? 6월, 7월, 3개월 되고 3개월이구나. 3개월 남아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계획 잘 세워가지고 빠진 부분 잘 채울 수 있도록 열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걸로 6월 평가원 화학원 해설 강의를 짠!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